예, 비영리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의 상임이사인 김동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프라미스는 뭐 그냥 큰 단체는 아니고요. 직원 해봐야 저까지 해서 7명의 단체인데 이제 해외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력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어차피 작기 때문에 작게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수요에 대응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자원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때 모이는 자원이 단순히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받는 걸 넘어가지고 그렇다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내는 게 우선인 거고, 거기에 이제 근거지를 만드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인 거고, 이게 준비가 됐으면은 다양한 이제 그룹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저희는 하나의 이제 간사단체이거나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코디네이션만 하는 거고, 많은 기관들이 와서 우리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와 관련돼서 이제 프라미스의 강점은요, 주로 심리 지원에 있는데, 심리 지원이라 그러면은 보통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대피소에 이렇게 방마다 사람들이 계시면은 옆방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초반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피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구호품이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수요도 있고, 관계상의 문제도 있고, 신체적인 이렇게 뭐 질병이 있는데 재난하고 상관없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치료는 유지해야 되니까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듣고서 심리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거 더불어서 그런 걸 이제 자원 연계한다든지, 또 필요한 건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종합적인 거죠. 심리적 지지하고 사회적 지지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재난구호 체계에 따르면은 주로 이게 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재민들 대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쉘터, 그러니까 대피소 만들어야 되고, 그럼 대피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급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세탁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의료 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 심리 지원 해야 되고, 딱 이 정도까지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 생존의 문제가 있지만은 생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생활의 문제가 되는데, 생활상에선 굉장히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럼 아까 그것만으로는 되고 있는 게 아니죠. 뭐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한 건 아닌데, 다만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감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 그분들,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물건도 좋긴 한데 좀 앉아가지고 내 얘기도 들어두고, 말벗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인 지원들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일감들을 개발해야 되는 좀 과제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한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이제 극초기에 해당하는데, 그 극초기에 해야 필요한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외부의 자원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교육이 돼 있고 얼마나 공동체성이 높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극초기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 당사자 스스로, 지역 스타일 스스로 공동체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재난 났을 때 생각하는 이제 긴급구호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초동기, 이제 막 이제 외부의 사람, 지원팀이 들어와가지고 대피소 만들고 이제 급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거긴 그 나름대로 필요한 활동들이 있고요. 그게 지나면은 우리나라 구호 시스템상 이제 시기적으로 일단 대피소에 딱 들어가시고 나면은 이제 임시주택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컨테이너 하우스나 뭐 LH 임대나 그 임시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민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피소 들어오고 나서 초반에 혼란함을 벗어난 다음에 그 임시주택으로 갈 때까지 기간, 그 기간이 있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응급기라고 구분하는데, 그 응급기에 또 필요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때가 생존에서 생활로 전환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굉장히 어쨌든 그 특수한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때 필요한 활동들이고, 지금 제가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라미스가 활동하는 건 보통 지금 현재 2단계에서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주택으로 넘어가면은 이때부터 이제 복구기, 회복기가 되게 되는데, 임시주택 들어가면은 또 새 집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가야 되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필요한 거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일상을 적응을 하고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 단계의 일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현장에 와서 그냥 겪어보는 게 재난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특정한 표준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은 실제 재난 상황은 또 그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험이나 연륜은 하나의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재료는 될 수 있는데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권장하는 거는 현장을 무조건 와라. 일이 있던 없던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재난을 당했다는 거는 일상성이 깨져버린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구하기 위한 건데,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가장 일상과 가까운 조건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밥차를 와가지고 밥을 준다 하더라도 군대에서 배식하듯이 배식판에 딱딱 그랬을 때 이건 되게 낯선 경험인 건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밥을 한 끼 주더라도 최대한 가정식에 가깝게 준다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은 물건만 놓고 가는 이게 아니고 물건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계속 안부를 묻고 얘기를 더 들어드리고 실제 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건지 확인하는 이러한 이제 경청의 과정들도 좀 필요한 거. 우리나라 구호 체계상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을 직접 만나게 하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허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를 두고서 그냥 밥만 지으신다든지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좀 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접촉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나은 상태로 좀 나아가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받는 거는 그런 재난 피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배웠던 배우지 않던 간에 들어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리더 한 명이 제대로 어떻게 인솔을 해가지고 잘 만들 수 있다면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어쨌든 제대로 한번 경험을 쌓거나 교육을 받고서 팀을 준비한다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개개인한테 필요한 거는 좀 창의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재난 당했으니까 당연히 옷이 필요할 거야, 물이 필요할 거야, 이물이 필요할 거야, 뭐 이게 이제 밥이 필요할 거야 하는데 너무 넘치는 것 같아.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넘치고 한쪽엔 또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재난고라 그러면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만 생각하는데 뭐 전문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일상성과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건가 생각한다면은 평상시에 하시는 많은 활동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 음악을 하신다? 와서 그 음악 연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커피를 차 이런 것들을 이게 봉사하신다 그러면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차 한 잔 같이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로지 사례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 사례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어쨌든 재난 현장에서 한 자리에 딱 차지하고 앉아서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수요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를 전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돼줄 수 있다면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활동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난 때 들어오는 일반 자원봉사자보다도 어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될 이분들이 일단은 좀 마인드가 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시민들을 이들의 능력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이를 고민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됐을 때 좀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평상시에 잘하는 데더라고요. 평상시에 다양한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리더십도 인정받고 어쨌든 그 기여도도 인정받는, 그러다 보니까 재난 났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따로 잘 준비했다가 재난 나면 딱 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재난 때 적용을 하시는, 이렇게 있을 때 다양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재난과 관련된 전문성을 엄청나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평상시 활동들이 다만 전환될 수 있게, 그걸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교육받고 준비될 수 있다면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보면은 결국에는 자원봉사 센터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잘하고 못하고는
그 실제 행정하고 연관 관계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묶여 있냐,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본인들은 역량이 있어도 굉장히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좁은 데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어쨌든 자율성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크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게 이 관계를 또 단번에 다 좋은 상황으로 올릴 수는 없고 다른 곳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했을 때 또는 좋은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센터가 있을 때 많이 가셔가지고 직접 봐야, 예, 봐야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깨닫고서 뭔가 좀 새롭게 전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1년에 몇 번을 강의하고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바뀌는 건 결코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자, 재난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냥 일반인들. 예, 그럼 내가 이 피해를 당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상식에 기준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내가 집에 좀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들어왔을 때, 이 중에 장애인이 계시다 그러면 딱 알아채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 것처럼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이게 재난자문사들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특수한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의 전문가, 뭐 이게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일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다면은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재난자원봉사라는 거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일상성이 깨진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가장 일상과 가까운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